하여튼간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여튼간 유치원에 그날 가서 여러 가지 잠깐만요.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지역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유능한 정치인에게 듣는다. 지역 정치인 윤홍창 도의원님을 모시고 그동안 이제 그 지난 1년이 넘었죠? 1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그 예산 확보에 진짜 천병 역할을 하시면서 지역의 이제 그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 면을 잘 찾아서 이시종 도지사님이나 또 김병우 교육감님과의 어떤 그런 잘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이끌어내신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우리 그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우리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편안하고 또 조금 휴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또 저를 도의원에 이렇게 당선시켜 주시면서 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약속하라고 하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셨습니다. 뭐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청렴한 도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도의원 시켜주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또 제천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분들이 그동안 좀 있으셨기 때문에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또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손잡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좀 예산을 좀 제대로 가져오는 충청북도 세 번째 시에 걸맞는 예산을 좀 확보해오는 그것에 전력을 다하는 도의원이 돼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정말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도의원 활동하면서 청주에 가 있어서 도청에 앉아 있으면서 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와중에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제천 시민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려고 정말 발버둥 쳤다. 그런 1년 3개월이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전국의 이제 의정 대상 이 부분은 이제 그 물론 이제 평가가 이제 의장단들의 평가지만 그만큼 이제 시민들과 또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활동을 좀 남다르게 좀 많이 부각되지 않았는가 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젊은 열정으로 일선에 나서셨는데 핵심 포인트가 이제 뭐 조례안 발의라든가 여러 개가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제가 늘 꿈꿔왔던 그런 상이거든요. 의정활동 대상을 기존까지는 이제 한 명만 이렇게 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나도 의원 활동하면서 꼭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실은 상이었는데 너무 느닷없이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처음에는 얼떨떨하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제천 시민들께서 저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주시는 격려의 채찍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정활동 대상에 이제 그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데 점수를 좀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도의회 조례 제정에 대한 점수가 따로 있고요. 또 집행부 질의, 그러니까 도지사나 교육감이 한 질의가 또 점수가 따로 있고 또 5분 발언이라고 그래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점수가 따로 있고요. 또 건의문 채택에 관한 점수가 따로 있어서 그 총평이 이제 제가 충청북도에서 1등을 하게 돼서 이렇게 받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제천 시민의 그 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의원에 당선이 되고 의원 선서를 이제 7월 달에 했습니다. 도의회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의원 행동강령 조례입니다. 그것은 이제 도의원 청렴 조례인데 사실은 이제 그 청렴 조례가 저는 제가 제안을 하면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청렴 조례를 이렇게 제안하게 됐는데 굉장히 처음에 완강하게 이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이게 쉬운 게 그게 크게 없더라 이런 얘기도 듣고 사실은 이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통해서 도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발끝까지 내려놓고 도민하고 또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의정, 섬기는 의정을 만드는 그 기초가 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조례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여러분 의원들이 반대하시는 바람에 이제 반대 이유도 뭐 윤리 강령이 있는데 왜 더 강력하게 이게 또 청렴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얼굴 낯내기 좋아하냐, 왜 이렇게 나서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예를 들자면 이제 밥 먹으러 의원 총회를 끝나고서 밥 먹으러 갔는데 의원들이 청렴조례 발의한 의원은 밥값을 따로 받으시라고 이렇게 식당 주인한테 이렇게 망신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민을 섬기고 진정으로 시민을 섬기기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다. 돌파해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8월 달에 조례를 시도했다가 결국 이제 12월 8일 날 조례가 이제 도의회를 통과하게 됐는데 그 통과하게 된 것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언론의 힘도 있었지만 그 청렴조례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도민들의 결의가 있었다. 윤홍창이가 이거는 혼자서 끌고 나가기에 둬서는 안 된다.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압력을 좀 줘서 결국은 이제 청렴조례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 조례가 이제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이번에도 이제 무상급식을 통해 가지고 지사하고 또 교육감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후닥닥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언론전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배너로 걸고서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사도 들어오시고 교육감도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협의를 이끌어내라 하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물밑 협의도 왔다 갔다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긍정적인 방향을 많이 끌어낼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그런 조례였다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교육위원이니까 학업 중단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학업 중단 학생들을 그 학업 중단을 좀 예방해주고 또 혹시 학업을 그만두게 되면 도에서 내팽개치거나 또 교육청에서 모른 척하거나 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 있는 아이들조차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혹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 끌어내자. 가까이 좀 우리 품 안으로 안고 가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고요. 뭐 집행부 질의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집행부 질의 하면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정당이 다르니까 뭐 도지사한테 정당이 달라서 저렇게 물어보는 거 아닐까 이런 오해들을 처음에는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시책추진보전금 또 항공정비사업 MRO에 관한 질의 또 그 맨 마지막에는 충청북도 재정 운영에 관해서 건전성에 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들을 보시고 나중에는 좀 그 윤홍창이가 정당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진정성을 좀 받아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혁신학교 그것도 많은 문제가 많았죠. 혁신학교 안을 이제 처음에 제가 딱 보니까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걸 그냥 베껴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김병우 교육감이 7월 달에 선서하시고 나서 뭐 8월에 바로 혁신학교 만드시겠다고 막 했으니까 사실 준비 기간도 짧았고 그러니까 경기도 거, 강원도 거, 이제 전라도 거 이렇게 베껴 오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혁신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충북형 혁신학교 함께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제가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렇죠. 보수와 혁신을 함께 어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혁신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학업 성적도 떨어지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대단히 행복해지는, 그러면서도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혁신학교를 끌고 가는데 예산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제가 그런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것들 촉구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감님하고 잘 소통해서 충북형 혁신학교를, 어떤 특혜도 없는 그런 충북형 혁신학교를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모자라서 나중에 2년 뒤에는 학업 평가를 한번 보자. 그래서 교육 개발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전부 다 테스트해 가지고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혁신학교 더 밀어주겠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뭐 별로 행복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을 통해서 특혜만 본다라고 보면 혁신학교 중단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받아내고 그 예산을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분 발언이었는데 이제 그 세명대학교 이전 반대 촉구를 통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사가 직접 나서라.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나서서 하남시로 세명대학교가 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촉구하면서 이시종 지사가 직접 나서서 국회도 찾아다니고 나서서 세명대학교가 하남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달라 라는 촉구 발의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세명대도 좀 이제 불이 좀 꺼진 것 같아요. 움직임이 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지켜봐야 되는 상황.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 보면 이제 또 우리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도민들 위해서 많은 이제 저걸 했는데, 우리 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시민들이 입장에서 우리 부부권, 또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항상 그 강조해 주셨던 이제 제3의 도시의 어떤 입장을 찾아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우여곡절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예산 확보의 어떤 그 외로운 투쟁에 있어서 이제 좀 또 당이 틀려서 또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냐, 뭐 이제 등등해서 이제 지역에 이제 그 정당 문제로 또 이제 간접적으로 살짝 비화될 뻔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이제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또 우리 그 의원님의 그 진솔한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좀 시민들이 궁금해해요. 우리 제천 시민들이 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나옵니다. 이 달콤한 말이나 또 혹은 표현을 잘하는 어구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한때는 감동시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는 겁니다. 나중에 제2뉴스통신에서도 다 밝혀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예산 문제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는 상임위가 교육 상임위지 않습니까? 교육 상임위인데 처음에 이제 제가 6월에 당선되고 7월에 의원 선서하고 12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교육 예산 본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키게 됐는데, 그때 243억 한 7천만 원 정도 제천에 가져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천교육청 생기고 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온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뭐 처음으로 충청북도에서 청주, 충주 이렇게 제천 세 번째 이게 우리가 시지 않습니까? 근데 충주는 학교 수도 우리보다 월등히 더 많고 기본적으로 깔리는 교육 예산이 상당히 우리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충주를 처음으로 이겨봤어요. 그러니까 통합 예산에서. 근데 거기에 보면 학교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고 오로지 학교 예산만 쓰는 것을 이제 학교 예산에 뭐 유리창이 깨지거나 학교가 낡아서 개보수해야 된다거나 뭐 페인트 칠해야 된다거나 강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예산만 한 40억 이상 늘려가지고 처음에 가져와서 아주 굉장히 고무됐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대표적인 예산이 제천여고 같은 예산 한 8억 가까이 들여서 새로 강당 꾸며 드렸고요. 물론 제천고등학교나 제천 제일고등학교 예산도 물론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해드렸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제가 이제 다니면서 한 19개, 먼저 급한 거, 한 5, 6년씩 학교에서 원했는데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예산 때문에 못 해줬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5년, 6년씩 매달려도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선순위로 받아가지고 19개 학교의 오래된 수건 사업들을 다 해결해드렸던 것을 아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요번 같은 경우는
추경인데 1차 추경인데 1차 추경에서 교육 예산 한 88억 원 정도 가져왔어요. 올해? 네, 올해 가져온 거죠. 추경이죠. 근데 이제 추경에서 사실 이제 88억 원 정도 가져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각 실과들 다 찾아다녔어요. 교육청 국가장들 다 만났어요.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설득해 봤어요. 제천에 이렇게 그동안 6년, 7년 이렇게 묵혀져 있던 학교 현장도 사진 찍어서 가져가고. 그랬는데 경직성 예산 13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급식이라든지 외형적으로 반드시 와야 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76억 한 8천만 원. 수치가 한 그 정도 될 건데 70여 원의 예산을 환경 예산을 따로 받아왔거든요. 그것으로 제천의 이제 23개 학교의 그 오래된 수건 사업들 다 해결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제천고등학교 뭐 기숙사 개보수 또 뭐 제일고등학교 강당의 외벽 때문에 그 바람이 숭숭 들이치는 거 그 문제도 다 해결해 드렸고 또 우리 저 산업고등학교 강당 그건 뭐 그 교장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죠. 7년 8년 계속 얘기해도 뭐 안 들어준다. 이건 뭐 배구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거기 한 10억 정도 들여서 강당 다시 다 리모델링까지 싹 신축하듯이 만들어 드렸고요. 뭐 디지털 고등학교도 뭐 물론 이게 이제 해드렸고 제천 여중 같은 경우도 이제 조리실이 금방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조리실을 다른 새롭게 만든 데다 옮겨버리니까 거기가 비지 않습니까? 뭐 세세하게 이렇게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럼요. 그거 학교 현장 방문해서 그래서 거기도 한 3억 원 가까이 예산 들여서 다 만들어 드렸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람으로 남는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때도 뭐 그랬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도의원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 강현 사무위원하고 손잡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 진짜 한 푼도 삭감 없이 다 가져왔습니다. 제천시에서 올린 것들을 이제 도의에 올라오면 이제 그것이 예산 편성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예산 전쟁이 시작되는데 정말 한 번 한 번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우리 예산 좀 제천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제천이 이렇게 받아야 될 당위성이 있는 시도고 충청북도 세 번째 시인데 예산은 그렇지 못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읍소했던 것이 좀 적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위성 강조를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 푼도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추경 또 본예산 한 푼도 삭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보람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윤홍창 도의원이 지금까지 이런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윤홍창 도의원의 갈 길이 뭐냐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된 지 1년 3개월 됐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이 안 됐었다면 모를 일들을 도의원이 되면서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네요, 처음에. 네. 차라리 몰랐으면 이제 속도 편하고 그런 건데. 많이 알면 머리 많이 아파요. 네, 알게 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 많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의원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청구해서 알려달라고 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천 예산에 관해서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게 있어요. 또 강현삼 의원이 또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도 자료도 있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뭐 우리 엑스포 예산이 도에서 다른 데 배분을 어떻게 했는데 우리 제천이 얼마 받아왔고 이거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예산을 도에서 우리한테 몇 퍼센트 인구 대비해서 몇 퍼센트 안 왔는데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충청북도 도로 예산이 있어요. 이건 100% 도비로 하는 거예요. 도로 까는 거요? 도로 까는 거. 도로 깔아주는 도로 까는 거. 지방도. 지방도로 까는 건데. 그게 6,822억 원이 이제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되고 있고 또 집행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제가 그 각 지역마다 내려간 예산을 전부 다 달라.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충주하고 청주에 4,172억 원이요. 한 60% 이상을 그곳에다가 갖다가 예산을 주시는 6천억 중에 4천억이 보통. 예, 6,822억 원 중에서 4,172억 원일 거예요. 이거 문제가 충주 청주에? 충주 청주에만 이거 좀 문제가 62%죠. 4,197억 원일 거예요. 4,197억 62% 되거든요. 그러면 충청북도 12개 시군, 청원이 합쳐져 가지고 달라지죠. 12개 시군 중에서 2개의 시군에 62%가 들어가면 나머지 38% 가지고 10개 시군이 쪼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는
우리 제천 시민들이 충청북도 도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 예산은 말이죠. 그 지역의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 발전의 기본.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좋고 기업이 접근하기 좋고 또 기업이 내려가기 쉬우면 가지 말라 그래도 내려가요. 그렇죠. 기름값이 좋고 뭐 예, 그럼요. 빠른데. 그래서 도로망이 좋은 지역은 여지없이 투자 유치가 많이 됐어요. 또 그래서 제가 그것도 또 자료 요구해서 또 받았잖아요. 도의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자료가 봤는데 있습니다. 이 자료를 또 이게 하여튼 투자 유치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충청북도에서 얼마 정도 일어났냐면 28조 한 2천억 원, 28조 한 2,100억 원 정도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한 84% 정도 되는데, 84, 내가 여기 제이뉴스 통신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3조 7천억 원이 23조 7천억 원, 84%. 충청북도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투자 유치 MOU 체결한 거 나한테 자료 다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받았더니 도로 인프라하고 비례해 갖고 인프라가 잘 된 데가 기업 유치를 많이 했다. 기업 유치가 많이 됐다는 거 투자 유치가 많이 됐다. 투자 유치가 많이 됐다. 그래서 그럼 어디 됐느냐? 충주, 청주, 진천, 음성 딱 4개 시군에 84%가 들어갔는데 지난 5년 동안. 그렇죠. 2010, 11, 12, 13, 14, 5년 동안. 이거 충주, 청주, 진천, 음성에 84%가 투자 유치가 일어났으면 기업 균형 발전에 문제가 크게 있는 거죠. 그렇지. 제가 이게 정당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관계가 없죠. 이걸 물어보면 뭐 윤홍창이가 나서면 뭐 궁색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충청북도의 도민의 화합하고 행복은 있잖아요. 우리 지사님이 늘 연두 기자회견 하시거나 이럴 때 충청북도 도민의 협력을 위해서 또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사가 되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데가 제천하고 저 보은이라 그러시죠. 근데 손가락이 제일 아프죠. 우리 최 기자님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북도 도의원, 전 제천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제천 도의원인데 제천 도의원이 충청북도 도의회 31명 틈에 끼어 있어요. 제가 행복하지 않은데 충청북도가 행복할 리가 있어요? 충주, 청주, 진천, 음성 의원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예산이 쏟아지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게 보이고 도로망이 보이니까. 근데 그것을 제천에도 나눠주고 어렵고 힘든 옥천, 보은, 영동에도 함께 더불어 살자는 것이 그렇게 불경스러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경스러워 보이고 여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입 다물라 하고 이것이 올바른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도지사님도 대한민국 국토발전, 균형발전 얘기하셨었어요. 예전에. 대한민국. 그래서 보십시오. 헌법 있잖아요.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토 균형발전 있잖아요.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가 2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충청북도가 예를 들어서 진천, 음성, 청주, 충주가 뜨끈뜨끈하고 잘 되고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행복해요. 근데 제천, 단양이 어렵고 옥천, 보은, 영동이 쓰러진다면 이것은 도가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사님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충청북도 집행청에 어려운 지역, 낙후 지역부터 우선 예산 배정하자. 우선 예산 배정하고 뭐 그래야만 충청북도 행복이 일어난다. 지사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인터뷰가 너무 길죠. 아예 관계없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제천 시민들이 다 안 보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제가 끝으로 다 보셔. 끝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은 특별조정금으로 바뀌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뀌었는데 시책 추진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거 제가 집행부 질의해서 지사님 이번에 제천에 1등 주셨는데 지사님 충청북도에 시책 추진 보정금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맞게 조례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2개의 시군이 협력하는 사업이나 낙후 지역 예산 선배정이나 혹은 재난이나 또 문제가 생겼어 지진이나 홍수가 났을 때 그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지사의 특별조정경우 시책 추진 보정금을 우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지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천에 문제가 있다 라고 먼저 제천을 희생시켰어요. 다만 2010년도 12개 시군 중에서 충청북도 3번째 시에 걸맞는 제천시가 예산 9등 그 다음에 6등 그 다음에 9등 이거
싹 쓸어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만 맞게 예산을 준다면 낙후지역 예산 우선 선배정이기 때문에 제천이 당분간은 계속 1등 줘야 된다. 나는 그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014년 자료만 싹 잘라서 이렇게 내더라고요. 이시종 지사가 가장 원하는 구미에 맞는 그런 보도자료를 꾸미고 또 그것을 맞게 내주고 이것이 맞는 겁니까? 그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도 진정성이 있으면 이해한다. 제가 만약에 그때 제천 예산 너무 많이 줬다고 깎아대라고 내가 그랬다면 나 이 자리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났어요? 윤흥창 도정질이 정당하다. 제천 낙후지역 맞다. 시책추진보전금 정당하게 집행하라. 대문짝만 하게 다 났지 않습니까? 아, 그 다른 지역 분들도 제천이 낙후 지역인 걸 인정하시죠. 아니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설득하는데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인정하지. 안타깝다 하죠. 지금 저 당장 이제 음성이 시가 된다 해요. 아, 음성이요? 네, 음성이 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또 그만한 재정 여건도 되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시기에 도의원으로 뽑아서 도에 보내셨구나. 난 상당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모르면 못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럼 못 물어보죠. 또 지사님한테 지평부 질의할 때 내가 이제 또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그냥 연필로 써서 낼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평부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충청북도 재정건전성에 가서 질의를 한다. 그러면 일단 2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가서 질의할 때 재정에 관해서 모르면서 질의하면 지사가 압니다. 그 내용을. 아, 모르는구나 이렇게. 네. 양반 몇 질문하- 번만 찔러보면 알죠. 그분도 양반- 저한테 물으니까요. 공부를 근데, 잘했나 안 했나. 예, 여러 개 KBS, MBC, CJB 카메라들이 눈앞까지 쫙 들어오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자료를 가지고 억지를 쓴다라고 하면 도의원 생명 끝납니다. 그래서 몇 번 점검하고 공부해서 사실은 도지사 앞에 가서 서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천 시민들 중에서도 도민들 중에서도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사하고 친하게 지내. 지사하고 손잡고 같이 가.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사하고 손잡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지사에 비유 맞추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지도 많이 해줬잖아요. 또. 예, 그런데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3가지만 우리 최 기자님 저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충청북도에서 제천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제천 시민들을 아끼는 의미에서 뭔가 지원해 준 게 제대로 있다. 말해 보세요. 글쎄, 뭐 저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기자시고 그러시니까 들은 게 있을 텐데 제가 뭐 저도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또 이런 얘기 나가면 또 막 뭐야. 사실은 이게 도정질이 끝나잖아요. 그럼 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정말 피워 죽는다니까요. 예,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외롭고 그러겠다 또 어떨 때는. 뭐 사실은 그렇죠. 도의원의 길이라는 게 사실은 전부 다 31명이 서로 지역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외로워도 관계없습니다. 왜?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뭐 문자로도 또 전화로 또 회유 비슷하게. 예, 좀 친하게 지내시라고. 그거는 회유보다 더 나가죠. 아, 그래요? 예, 협박까지 가죠. 그래도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또 이거 저 인터뷰 하셨다고 또 문자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제천 시민이 저를 간절하게 도와주셨잖아요. 제천 간절하게 저를 글로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저를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시켜가지고 글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천 시민들과 함께 가는 길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모습이 이제 보이시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두려움이 없고요. 앞으로도 이런 불균형스러운 예산의 집행을 바로 잡는 것. 비이상적인 예산의 흐름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나의 의무다,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 제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겠다. 이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이제 한가위도 지났잖아요. 한가위 인사도 제가 잘 못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계절이 참 좋습니다. 도청까지 가는 기간에 이렇게 보면 바람도 좋고요.
우리 제천 시민, 사랑하는 우리 제천 시민분들만큼은 예, 따뜻한 또 행복한 일이 한가위 되셨길 바라고요. 10월달 이제 우리가 또 12일부터 의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제천 시민들 편안하게 쉬시라고 제가 가서 적은 힘이지만 정말 발버둥 치고 노력하겠다 하는 이런 말로 마지막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이 그럼요. 뭐 네, 편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 이 시간 제한 이런 게 또 없고 장점이 또 진솔한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우리 장점이라서 웬만하신 정치인들은 또 우리 제2뉴스통신 카메라를 피하시는데 특별히 윤홍창 도의원님은 이렇게 저 부탁을 들어주셔가지고 딱 인터뷰 다 하시고 사실은 이제 우리 최 기자님이 사실 꺼리는 예, 보통 많이 카메라 저한테 영상이에요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뷰 좀 하자고. 근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미뤄왔던 게 그러니까. 한두 달 이렇게 계속 미뤄왔던 것이 보통 분들은 카메라를 많이 꺼려요. 이렇게 우리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상. 제가 뭐 사실은 이제 뭐 KBS나 MBC나 뭐 이런 데하고 인터뷰를 글쎄요.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뭐 라디오 방송에도 많이 아이, 그럼 나가고. 근데 많이 뭐 이렇게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마음껏 하게 해줄 수 있는 방송이 별로 없어요. 벌써 그리고 저 우리 도의원님은 제가 뭐 이빨인 소리지만 언론의 격차를 안 두고 벌써 이렇게 탁 출연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동안 어떤 그런 내면에 또 활동하신 거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렇게 마인드가 되게 넓으시니까 이렇게 아이, 딱 고맙습니다. 카메라에 작은 카메라에도 다 담길 수 있는 과찬이십니다. 뭐 저는 뭐. 그렇진 않은데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저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끊으시지 뭐. 예. 아무튼 아니 저기 마지막으로 이제 각오 한 말씀 해주셔야죠. 각오. 더 이제 아직도 많이 이제 남으셨는데 말 타고 이제 각오. 가고. 강함. 저는 열심히 해야지. 저는 아까도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북도에서 예산의 흐름을 바로 잡으라. 또 섬김의 의정 펼치라라고 이렇게 제천 시민들께서 저를 의회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치도 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현장을 발로 뛰어서 현장 안에서 답을 찾아내서 제천시가 충청북도에서 세 번째 시에 걸맞는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온몸을 다 던지겠습니다.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천 시민 여러분 끝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사람 윤홍창 도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